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매운맛, 바로 청양고추죠. 청양고추는 한국에서 개발된 고추 품종으로 그 맛의 핵심은 한국인이 원하는 깔끔하고 확실하게 매운맛에 있습니다. 기름기 있는 음식과 같이 먹으면 느끼하고 텁텁한 맛을 개운하게 확 잡아주고 요리 고유의 색이 빨개지지 않으면서도 담백한 매운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을 가장 닮은 깔끔한 매운맛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런 한국의 청양고추가 먹을 때마다 독일에 로열티를 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청양고추는 1983년 한국 토종업체인 중앙종묘와 오뚜기가 공동 연구를 진행해 개발된 토종 종자입니다. 하지만 1998년 IMF가 터지면서 청양고추 품종에 특허를 가졌던 중앙종묘가 멕시코 종자회사 세미니스에 매각되며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 후 세미니스가 다시 미국 종자기업인 몬산토로 합병되고 몬산토를 독일계 화학, 제약회사 바이엘리 합병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바이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발했고 우리가 매일 먹으며 우리 땅에서 재배하고 판매하는 청양고추지만 품종에 대한 종자 사용료를 독일 바이엘사에 지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독일이 씨앗을 팔지 않으면 청양고추를 재배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종자 산업에 대한 종자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국적 기업의 농작물 로열티로 해마다 약 150억 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미국, 중국, 호주처럼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과 농업 경쟁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한 면적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가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종자개발 연구에 힘써온 덕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자 산업은 그 특성상 오랜 시간의 투자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계 종자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처럼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한 국가들의 종자기업이 세계 종자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것도 당연한 결과죠. 청양고추보다 우리 밥상에 더 자주 올라오는 작물은 콩입니다. 한국은 아주 일찍부터 콩을 먹어왔고 된장, 두부, 콩나물 등 각종 콩을 원료로 하는 콩식품이 발달했죠. 콩은 한반도와 만주 일대가 원산지입니다. 선사시대 농업에서 콩을 밭작물로 시작해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를 지나며 계속 재배해왔죠. 그런데 최근 중국은 콩의 역사를 바꾸려고 콩의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빠지지 않고 콩원산지를 주장하고 나섰는데 콩원산지가 한국임을 입증하는 논문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2018년 기준 한국의 쌀 자급률은 100%가 넘지만 콩 자급률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본인의 책임이라고 자책하면서 한국의 종자 산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야생콩 전문가 전남대 정교화 석좌 교수입니다. 정교화 교수는 지난 35년간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까지 넘겨가며 7천여 종의 야생콩 종자를 모아왔기에 종자 독립군이라 불립니다. 그가 모은 야생콩 종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종자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데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뒤늦게 전남대에서 콩에 관한 유전학을 공부하며 석박사 과정을 공부한 정 교수는 연구실이 아닌 들과 밭에서 한국 야생콩 채집과 연구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종자 산업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연구가 필요하고 야생콩 수집은 당장 돈이 안 되기에 학교는 물론 정부 차원의 연구비 지원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 교수는 콩 채집을 위해 무인도로 가는 배를 빌리는 비용부터 연구를 돕는 학생들의 최저임금까지 자비를 들여 버텨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에게 야생콩 종자를 얻기 위해 미국 농무성에서는 수십 년간 숱한 로비를 벌였습니다. 2005년 미국 국립대두연구센터의 종자관리 책임자이며 미 농무성 고위관리인 넬슨 교수는 정 교수가 25년간 수집한 한국의 야생콩을 미국으로 가져와 공동 연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구비 지원은 물론 연구자로서의 입지도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죠. 아무런 연구비 지원도 없이 순전히 자비를 들여 콩을 채집하고 연구해왔던 정 교수에게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아온 한국 야생콩을 돈 때문에 미국에 넘길 수 없었기에 거절한 것입니다. 2012년에도 정 교수에게 특별한 제안이었습니다. 몬산토에 이어 세계 2위의 종자회사인 파이오니어가 정 교수가 보유한 야생콩 중 병충해 저항성이 큰 종자를 골라 같이 품종 개량을 하면 판매량에 따라 수십억 원을 준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의 야생콩 종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요? 당시 미국은 세계 최대 콩 생산국이었지만 콩에 곰팡이가 생기는 녹병을 잡지 못해 생산량이 6%나 감소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 교수가 가진 야생콩 종자가 필요했는데요. 콩에 생기는 다양한 병해충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각각의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 품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두 자체에서만 그 형질을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더욱더 다양한 형질의 야생콩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야생콩에는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를 보유한 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야생콩 종자가 많은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재배식물은 생육환경이나 기후보다 품종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는 유전자 변형 기술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전자 편집을 하려 해도 좋은 유전자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정 교수가 가진 7천여 종의 한국 야생콩 종자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 교수는 철저하게 격리된 전라남도 일대의 섬들을 중심으로 수집했기에 독자성이 뚜렷한 종자들을 모을 수 있었고, 계통 분류 작업 또한 잘 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종자가 발화하지 못할 경우에도 대비해 사비를 털어서 마련한 군용 GPS 장치로 정확한 채집 위치를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좌표를 따라 언제든지 다시 가서 채집하고 복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정 교수의 종자가 한반도 남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야생콩에 대한 다른 나라의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모아왔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해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 전역에서 채집한 콩종자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끈질긴 제한을 통해 한국이 아직 종자 산업에서의 입지는 크지 않지만 전 세계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훌륭한 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야생콩 최대 자원국인 중국에서는 이미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래전부터 법적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든 야생콩을 구입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이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판 야생콩으로 외국 기업이 종자를 개발하면 당연히 특허를 낼 것이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돈을 내고 한국 토종 종자를 사야 한다. 그래서 파이오니어의 제안을 거절했다. 정 교수는 연구자금 지원이 없어 폐차 직전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비를 들여 종자 수집을 했지만 늘 제자들에게 개인적 부를 위해 야생콩을 팔지 않겠다고 약속해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십억 돈보다 제자들과의 약속과 우리 땅이 보존한 야생콩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걷는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이제는 한국도 종자 수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90년 610만 달러에 불과했던 종자 수출액이 2017년 5,858만 달러로 크게 확대되었고, 꾸준히 성장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종자 하나 개발을 위해서는 짧게는 7에서 8년, 길게는 2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한국이 세계 종자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자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식량이 곧 자원인 시대에 미래 식량 자원을 위해 이렇게 애써온 정 박사의 헌신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한국이 종자 산업에도 장기적인 연구 개발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